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2012년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지난해 하반기 매입한 사람은 최소 수천만 원의 자산 가치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죠. 이 시기를 투자 기회로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이 재건축 시장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8주 연속 하락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쎄, 이게 근데 오른 부분에 비하면 그동안 오른 부분에 비하면 아직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상당히 시장 자체에 있어서 일단 재건축 자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호재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외에 추가적인 신규 공급 물량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3기 신도시와 함께 도심지 개발에 대한 서울시 안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재건축에 있어서의 나중에 향후 서울 지역의 공급 수단으로서 의미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18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반영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하락이 했는데 따지고 보시면은 18주 동안 하락하면서 그 폭을 감안한다면은 한 주당 약 한 0.2% 정도 하락한 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인 주택의 가격 하락폭과 비교할 때 사실은 적은 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4개월 정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재건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우려는 사실 지금까지가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면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신 분들의 어떤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기별로 따져본다면 지금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기 직전에 뭐 작년 하반기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구입하신 분들은 실제로 자산 가치 하락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재 그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 단지마다의 시세가 과연 적정한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뭐 급매물이라든지 또 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일단 우리 신문 등의 언론 등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상당한 가격 하락폭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즉 9.13 대책 이후에 시장이 침체 직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사실 사셨던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나 불안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투자하시고 혹은 또 실질적으로 주택을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뭐 한두 달 내에 가격 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까지 가서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또 같은 강남권이라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는 일단은 가격 하락에 대해서 좀 잘 견디는 편인 것 같아요. 보합권인데 지금 저희가 다뤄봤던 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뚜렷하단 말이죠. 이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일반 주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이 재건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투자의 성격을 이제 갖는 데다가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 자체의 대상 아파트의 거주라든지 이용 가치 자체에는 당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하락되거나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건축 자체가 미래 가치를 현재화한다는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급매물들도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락세가 다른 일반 주택보다는 보다 조금 더 뚜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현재 재건축 시장 가격 측면에서 발목을 가장 잡는 변수다라고 하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가격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서울 시내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재건축 자체가 기존 어떤 수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하던 2017년, 18년부터 시작해서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장기적인 미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재건축에 대한 선호보다는 당장에 있어서의 입주 물량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요들이 충족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격 부분이 또 여전히 규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있어서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도 높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매력 혹은 뭐 가치를 갖다가 추락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안전진단 통과가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만큼 예전만큼 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통과가 또 된 곳이 있어요. 보니까 1976년에 준공된 방배 3호 아파트인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1976년도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됐고요. 현재 그 3호 방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2차 10개 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3차 1개 동하고 상가 쪽에 한 130호 정도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대규모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작년 3월이죠. 2018년 3월 달에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이후에 최초로 사실은 그 강화된 어떤 기준에 의하면은 신규의 안전진단 통과 자체가 대단히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 시도됐던 몇 군데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 탈락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사실은 새롭게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하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기준 자체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던 것은 안전진단 기준 자체 외에도 안전진단을 갖다 통과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전문기관들, 예를 들어 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들의 적정성 검사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과정들을 모두 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다 완료를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단지들도 우리 단지도 통과될 수 있겠구나.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희망에 뭐 지금 많은 언론들도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을 아시는 분들은 그거 하겠지만 예전보다 구조 안전성 기준이 50%로 굉장히 강화됐고요. 예전에 사실은 재건축이 용이했던 부분은 이제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비중이 높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0% 정도 이하로 굉장히 약화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조 안전성 통과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은 거의 붕괴 직전에까지 가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한데요. 이번에 방배 3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완전한 재건축 대상으로서의 2등급을 받았다기보다는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사실은 D등급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말씀드린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심사를 해본 결과 재건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최초로 거의 되면서 새로운 기준에 의한 첫 출발 스타트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향후에 있어서 재건축 대상의 주로 주거지라고 볼 수 있는 목동의 신시가지라든지 또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 방송국 근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성산시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진 안전진단 기준에 의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직접 한번 받아보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조심하실 점은 사실 이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이러한 시점에서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아파트 단지입니다만 지난 기준에 의해서 통과됐던 동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지난 동보다 더 노후도가 심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는 통과되지 못한 동들도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 기습 질문인데 그런 안전진단 하는 그 곳에서 객관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다고 100% 저희가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다 맞으면 통과, 뭐 불통과 이게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자의적 기준으로 혹은 그 외에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까지 다 포함되면 단지마다 예를 들어서 더 노후됐는데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이전의 경우에 있어서 기준이 지금까지 개정되기 이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조건부 재건축이 많았고 조건부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 사업 시기를 지정해 주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로 많이 응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객관성이라든지 혹은 정성적 평가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 강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판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네. 심사를 하도록 사실은 제도를 보완한 거죠. 근데 이러한 절차들을 이번에 방배 3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통과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에 주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안전진단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 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운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의 거의 첫 단추에 거의 해당될 정도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기본 정비 사업의 그 정비 기본 계획에 있어서 그런 안전진단을 거쳐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이나 시공사 선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그 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관리 처분까지 거치고 이주 철거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빨라야 그러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소화시키는데 한 8년 내지 10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년에서 10년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네. 이제부터 재건축 사업의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첫발 내딛는 네, 것과 네, 다를 바 없군요. 자, 강남 재건축 얘기를 해보죠. 대장주라고 하면 어디가 있겠어요? 음아파트 저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음아파트 가격 하락폭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강남 안에서 비교를 해봐도 말이죠. 네, 그렇죠. 음아파트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 가지 그 장벽들에 많이 이제 갇혀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사업 추진 속도가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지금 굉장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층 설립을 많이 꿈꾸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로부터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굉장히 힘든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가격 부분에 있어도 그동안에 사실은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전국적으로 알려진 뭐 전국구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사실 알려진 아파트 단지입니다만 그렇죠. 최근에 있어서는 가격 하락폭이 눈여겨볼 정도로 급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 한 뭐 4억 정도 빠진 76제곱미터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볼 때 1층 매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재건축 쪽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서울의 지금 거래량 자체가 지난달 2월 달을 보더라도 한 1,500건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지금 매물도 많이 나오고 급매물로 내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소화되지 않는 가운데 음마아파트의 경우에도 한두 건들이 지금 소개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가격 시세 하락 쪽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5층 같은 경우에도 한 뭐 2, 3억 정도, 1, 2억 정도 뭐 빠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폭 자체가 제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좀 믿을 만한 수치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도 주의해서 어떤 시장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큰 변수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부분 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란 말이죠. 네, 그 네. 이전에 혹시 급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도저히 이제 견디기 힘들고 보유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이제 강화됐고요. 9.13 대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기보다 큰 어떤 강점이 실제로 대출을 규제하면서 돈줄을 막고 사실은 조세 강화 등을 통해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굉장히 강화시킨 건데요. 이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또 장기적인 투자 성격에서 사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가 힘들다고 판단하면은 급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내놓는다고 할 때 상당히 그동안의 오름폭을 감안할 때 내놓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이걸 거래세로 포함시키냐 여부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네. 사실은 보유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매물 잠김 현상도 있는 마당에 예. 강남 지역에 장기적 투자 성격을 갖는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질지는 저도 좀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투자를 어떻게 이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 하락폭을 고려해서 네네. 기회가 있으면 뭐 들어가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산가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 시점에서 전략을 세운다면 네. 어떻게 해야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면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재건축은 장기적인 투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현장들이기 때문에 실질 본인들이 직접 거주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격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실질적으로 신규로 지금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금 조달 상황이라든지 또 현재 시세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 일정 부분에 있어서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성급한 판단보다는 연말 정도까지 왜냐하면 이제 보유에 따른 부담을 6월 1일 기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은 12월 달에 첫 주, 둘째 주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 심리적인 어떤 변동 상황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성급한 판단보다는 조금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훨씬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연말 정도까지 조금 시장을 지켜보신 뒤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 플랜 하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다려라. 그렇죠. 조금 지금 성급하게 수요 측에 있어서는 급한 걸음을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건축 시장 진단해봤습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